여러분 안녕하세요. 착한 며느리로 살려던 제 욕심이 문제였을까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있잖아.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감히 입을 놀려? 이게 뭔 소리냐고. 나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도 남편보다 높은데? 근데 시어머니는 내가 무직인 줄 알고 계심. 왜냐면 남편이 거짓말했거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있잖아. 결혼식 당일부터 뭔가 이상했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하객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없어요라고 떠들고 다님. 나 바로 옆에 있는데? 귀 멀쩡한데? 그래서 어머니 저 직장 다녀요라고 했더니 쳇 무슨 직장. 아르바이트나 하겠지 이러는 거야. 신혼여행 가기 전날 밤에 있잖아. 남편 박민수가 나한테 미안한데 엄마한테 내 회사 얘기 좀 하지 말해. 왜?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내가 나보다 많이 벌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는 내가 순진했어. 알았어, 당신 체면 세워줄게라고 했지. 이게 화근이었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있잖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마스터키 가지고 그냥 들어옴. 새벽 6시에. 문 열고 들어와서 며느리. 왜 아직도 자? 우리 아들 아침밥은 차렸어? 소리 지름. 나 야근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근데 민수는 자기 엄마 편듦.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아내가 아침밥은 차려야지 이런 식. 그날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어 있잖아.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와서 집 검사함. 먼지 있으면 잔소리 1시간, 설거지 안 되어 있으면 잔소리 2시간.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인데? 내가 번 돈으로 장 보는 건데? 근데 시어머니는 내가 무직인 줄 아니까 우리 아들 돈으로 사는 주제에 이런 소리만 함. 어느 날은 있잖아. 내가 회사 회식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까지. 거실에서 회의 중. 의제가 뭐냐고. 며느리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거였어. 나 문 열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너 지금 몇 시야? 밤 10시에 들어와? 바람 피우나? 이러는 거지. 어머니 저 회사 회식이었어요 라고 했더니 있잖아.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면서 회사? 무슨 회사? 편의점 알바 주제에 무슨 회식이 있어? 그래. 그 순간 진짜 욕 나올 뻔했는데 참았어. 왜? 민수가 눈빛으로 제발 참아 이러고 있어서. 바보같이 참았지. 시누이 박민지라는 것도 있잖아. 얘는 35인데 백수임. 집에서 놀면서 나한테 언니, 나도 언니처럼 우리 오빠한테 빌붙어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비꼼. 민수는 또 가만히 있어.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이 정도만 하고 끝. 내가 화내면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인데 이러고. 진짜 미친 건 용돈 문제 있잖아. 민수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림. 효도해야지래. 좋아, 효도 중요하지.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내가 민수한테 생활비로 주는 돈에서 나옴. 내가 매달 200만 원 줘. 민수 월급은 400만 원인데 대출 이자 빼면 남는 거 없거든. 결국 내 돈 100만 원으로 시어머니가 나 욕하는 꼴이었던 거지. 그리고 시누이한테도 돈 나감 있잖아. 취업 준비한다고 매달 100만 원씩. 3년째. 근데 취업 준비는 개뿔. 매일 카페 가고 쇼핑하고 여행 다님. 인스타그램 보면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건데?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명절 때는 진짜 개지옥 있잖아. 시댁 가면 나 혼자 부엌에서 일함. 시누이는 언니가 해하고 방에서 폰함. 민수는 남자들끼리 화투.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요. 이런 식으로 떠벌림. 내가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어느 추석 때 있잖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마루에 앉아 있었어. 5분? 10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 왜 놀아? 설거지 남았어. 소리 지름. 나 그때 진짜 울컥했어.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좀 쉬면 안 돼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사람? 너는 우리 집 식모야.
우리 아들 돈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입을 놀려? 그 순간 뭔가 딱 깨달았어 있잖아.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겠구나. 내가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거지인 줄 알고 평생 무시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지. 복수하기로. 그날 밤 집에 와서 있잖아. 민수한테 당신 가족들한테 내 직장 얘기해라고 했어. 근데 민수가 뭐래? 아, 제발 그냥 넘어가. 엄마 기분만 상하잖아 이러는 거야. 당신 엄마 기분은 중요하고 내 기분은 안 중요해? 했더니 당신은 이해심이 없어 이런 개소리를 함. 그날부터 나 준비 시작했어 있잖아. 통장 거래 내역 모으기, 녹음 파일 모으기, 카톡 캡처하기. 일단 증거부터 확보.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치밀하게 해야 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를 무시한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어. 언젠가 이것들이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내 직업을 모르는 이유 있잖아. 남편 박민수가 결혼 전부터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임. 와이프가 집에서 놀아요. 제가 먹여 살려요. 이런 개소리들. 근데 진실은? 나 삼성전자 과장이고 연봉 9천만 원. 민수는 중소기업 대리에 연봉 4천만 원.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했어 있잖아. 소개팅 나왔을 때 저 삼성전자 다녀요라고 당당하게 말했지. 민수도 와 대단하다면서 좋아했고. 연애할 때는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거 문제 안 됐어. 오히려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면서 나한테 잘했지. 근데 문제는 민수 엄마를 만나고부터였어 있잖아. 결혼 얘기 나왔을 때 민수가 부모님 뵙자고 해서 시댁에 갔지.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 삼성전자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함. 호, 우리 아들보다 많이 버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있잖아. 나중에 민수한테 전화 왔더라. 어머니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시대. 내가 나보다 많이 번다는 게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앞에서는 회사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왜 내가 내 회사를 숨겨야 해? 라고 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알았어. 당신 어머니 기분 나쁘시다니까 이해할게 이랬지. 그게 시작이었어 있잖아. 민수가 시댁에 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함. 와이프는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돈은 제가 벌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몰랐지. 민수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줄은.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직업도 변변찮고라고 하객들한테 말하는 걸 듣고 민수한테 물었어. 왜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민수가 엄마한테 내가 작은 회사 다닌다고 했어. 미안 이러는 거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라고 따졌더니 있잖아. 민수가 울먹이면서 엄마가 내가 나보다 많이 벌면 내 자존심 상한다고 했어. 제발 이해해줘 이런 식. 그때도 바보같이 이해했지. 아, 시어머니 체면도 있고 남편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혼했어야 했음. 신혼생활 시작하고 나서 있잖아. 우리 집 문제가 생김. 집 살 때 내가 6억 냈어. 민수는 2억. 총 8억짜리 아파트. 근데 등기는? 민수 단독명예. 왜 공동명예 안 해? 라고 물었더니 민수가 엄마가 만약 이혼하면 집은 아들 거여야 한다고 해서.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나 완전 열받아서 있잖아. 내가 6억 냈는데 왜 당신 단독명의야? 이게 말이 돼? 했더니 민수가 우리 이혼 안 할 거잖아. 명의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 믿지도 못해? 의심병 있어? 이러고. 그때 내가 등기 정정하라고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또 바보같이 넘어감. 생활비 문제도 웃긴 게 있잖아. 내가 매달 민수한테 200만 원씩 줘. 왜? 민수 월급 400만 원인데 대출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거든. 그 대출도 민수가 결혼 전에 시댁에 집 사준다고 받은 거임. 시댁 전세집 보증금 대출. 결국 우리가 갚고 있는 거지. 근데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거야 이런 식. 내가 준 200만 원 중에 있잖아. 100만 원은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감. 또 100만 원은 우리 생활비.
근데 시어머니는 민수가 자기 돈으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함. 그래서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우리 아들이 효자야.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줘 이러고 다님. 그러면서 나한테는 넌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도 안 드리지. 이런 소리 함. 어이없지? 시누이 민지한테 가는 돈도 있잖아. 매달 100만 원. 취업 준비한다는 명목. 근데 얘가 취업 준비를 하냐고. 개뿔.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아.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인스타그램 보면 명품백 들고 프랑스 여행 간 사진도 있어. 오빠가 사줬어 이런 멘트 달고. 그 오빠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있잖아. 시누이가 나한테 언니는 우리 오빠 돈으로 명품백 사줘? 라고 물어본 적 있음. 내가 들고 다니는 샤넬백 보고. 아니, 내 돈으로 샀어라고 했더니 에이 거짓말. 언니 돈이 어딨어. 우리 오빠 돈이지 이러는 거야. 민수는 또 가만히 있어. 정정도 안 해줘. 그러다가 결정타가 있었어 있잖아. 작년 설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나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아요.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요. 근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 바로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친척 고모가 나한테 있잖아. 아가씨,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던데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봄. 나 진짜 할 말 없어서 이래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일? 편의점 알바? 이러는 거야. 친척들이 다 듣고 있는데. 민수는 남자들끼리 화투 치면서 못 들은 척. 그날 집에 와서 있잖아. 민수한테 폭발했어. 당신 가족들한테 내 진짜 직업 말해. 지금 당장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나 무직인 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하고 갑질하는 거 못 참겠어. 그랬더니 민수가 뭐래. 조금만 참아.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봐 이런 개소리를. 충격? 당신 엄마가 충격받는 게 중요해 아니면 내가 매일 당하는 모욕이 중요해? 했더니 있잖아. 민수가 진짜 화내면서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 화목이 뭔지 몰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 아, 이 남자는 평생 엄마 편이구나. 나는 이 집안의 영원한 을이구나. 그날 밤 잠 못 자고 있잖아. 3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감. 시어머니한테 당한 모욕들, 시누이한테 들은 비아냥들,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한 기억들, 내 돈으로 시댁 식구들 용돈 줬던 일들. 다 정리했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준비 시작했어 있잖아. 일단 통장부터. 지난 3년간 민수한테 이체한 모든 내역 출력. 총 7,2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36개월. 그리고 민수가 시댁에 보낸 돈 내역 추적. 민수 통장 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 총 3,600만 원. 시누이한테도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 집 구매 내역서도 찾았어 있잖아. 내가 6억 송금한 기록, 민수가 2억 대출받은 기록. 다 있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만약 이혼하면 집은 내 아들 거여야 해라고 말한 거. 이것도 있음. 민수한테 엄마 말씀이 맞아라고 동의한 것도 녹음돼 있음. 명절 때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잖아. 다 녹음했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돈으로 산다고 한 것. 시누이가 언니는 오빠 빌부터 사는 거잖아 라고 한 것. 친척들 앞에서 나 무시한 것들. 다 증거로 확보. 카톡도 캡처했어 있잖아.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 너 같은 며느리 처음이야. 우리 아들한테 빌붙지 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입을 놀려. 이런 메시지들. 수십 개. 민수가 나한테 엄마한테 좀 잘해라고 한 카톡들. 엄마 화나시면 내가 참아라고 한 것들. 다 저장. 3년치 증거를 모으니까 있잖아. A사 용지로 200장 넘어가더라. 이걸 보면서 생각했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기겠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겠네. 위자료도 받겠네. 복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됐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일과가 있잖아.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집 마스터키로 문 열고 들어옴. 며느리, 일어나.
소리 지르면서. 나 야근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3시간 자고 일어나야 함. 근데 민수는 코 골면서 계속 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피곤하니까 재우고 너만 일어나 이러거든. 부엌 가서 아침 차리면 있잖아.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시함. 야, 그렇게 썰면 어떻게 국은 왜 이렇게 짜 반찬이 이게 뭐야 잔소리 폭격.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잔소리.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시어머니 본인은 요리 하나도 안 도와줌. 팔짱 끼고 앉아서 지적만 함.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있잖아. 그것도 내가 혼자 함.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설거지 소리 안 나는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식. 설거지 끝나면 청소 검사. 화장실, 베란다,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먼지 체크. 먼지라도 나오면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 우리 아들이 불쌍해. 회사 가려고 준비하면 있잖아. 어디가? 또 나가? 네, 회사 가요. 무슨 회사? 편의점. 매일 이런 소리 들음. 처음에는 아니에요. 일반 회사요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무시함. 대답해봤자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회사를 다녀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전화옴. 하루에 10통씩. 밥은 먹었어? 뭐 먹었는데? 우리 아들 저녁은 뭐 할 건데? 집에 몇 시에 와? 장은 봤어? 반찬은 있어? 일을 못하겠어. 회의 중에도 전화 오면 받아야 함.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아? 바람 피우나? 저녁에 집에 오면 있잖아. 시어머니가 또 와 있음. 왔어? 늦었네. 7시인데 늦었대. 어머니 7시인데요. 7시면 늦은 거야. 우리 아들 6시에 퇴근하는데 민수는 실제로 8시에 퇴근함.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6시에 퇴근한다고 거짓말했나 봄.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붙어서 잔소리. 야, 불 너무 세. 가스비 나와. 야, 물 너무 많이 써. 수도세 나와. 야, 야채 너무 많이 썼어. 돈이 어디서 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인데 가스비 걱정을 왜 해? 저녁 먹을 때는 더 웃긴 게 있잖아. 시어머니가 같이 먹으면서 우리 아들 맛있어? 민수한테만 물어봄. 나한테는 너는 많이 먹지 마. 살찐다. 아니 내가 해놓은 밥인데 내가 왜 못 먹어? 그리고 나 별로 안 살쪘는데? 키 165에 몸무게 52kg인데? 설거지 끝나고 겨우 소파에 앉으면 있잖아. 시어머니가 앉아서 뭐 해? 할 일 없어? 어머니, 일 다 끝났어요. 다 끝나긴. 화장실 청소했어? 베란다 닦았어? 빨래 돌렸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서도 일해야 함. 근데 민수는 TV 보면서 맥주 마심. 주말은 더 지옥 있잖아. 토요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 청소하러 와라고 전화함. 오늘 좀 쉬고 싶은데요, 뭐? 젊은 것이 쉬긴 뭘 쉬어? 당장 와. 안 가면? 우리 아들 혼자 보낼 거야? 효도도 모르는 년 이런 소리 들음. 시댁 가서 청소하면 있잖아.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다 내가 혼자 함. 시누이는? 방에서 폰. 오빠 와이프가 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TV 보면서 지적만. 야, 구석에 먼지 남았어. 야, 유리 얼룩 있어. 야, 다시 해. 점심때는 또 내가 요리 있잖아. 시댁 식구들 5명분. 민수,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다 해놓으면 맛없어.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살았어? 이런 소리만 들음. 한 번은 진짜 열받아서 그럼 어머니가 해보세요라고 했다가 난리 났어.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있잖아. 시어머니가 진짜 화내면서 민수한테 전화함. 너 와이프 버릇 없어. 당장 와서 교육 좀 시켜. 민수가 회사에서 급하게 옴. 그리고 나한테 뭐래? 여보,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사과해. 제발. 결국 사과했지 있잖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시어머니가 다신 그러지 마. 며느리 주제에 입을 놀리면 어떻게 이러면서 용서해 줌. 민수는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감. 나 그때 진짜 이혼하고 싶었어.
명절은 진짜 개지옥 중에 개지옥 있잖아. 설날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시댁 가야 함. 제사 준비해야지 시어머니가 3시에 전화함. 아직도 안 왔어? 게으른 년 택시 타고 급하게 감. 민수는 나는 7시에 갈게. 피곤해 이러고 계속 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조리법 하나하나 다 간섭. 야, 그렇게 썰면 안 돼. 야, 불 조절 못해? 야, 왜 이렇게 느려? 나 혼자 30가지 음식 준비하는데 시누이는 언니 커피 한 잔만 이러고 있어. 진짜 던지고 싶었어, 그 커피 잔. 제사 지낼 때도 문제 있잖아.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 제사는 남자들끼리 지냄. 제사 끝나고 음복할 때 며느리는 저리 가 있어. 여자가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음.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사 끝나고 아침 준비 있잖아. 또 내가 혼자 함. 친척 20명분. 아침 다 해놓으면 며느리가 한 거라 맛없겠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먹음. 내가 4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인데. 그리고 설거지는 당연히 나. 산더미 같은 설거지 혼자 하는 동안 민수는 친척들이랑 화투. 설거지 끝나면 있잖아. 이제 청소해야지 시어머니가 빗자루 던져줌. 집 전체 청소. 친척들 다 간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끝나면 밤 10시. 18시간 일한 거임. 근데 시어머니가 뭐래? 고생은 무슨. 며느리 돌이지. 집에 와서 쓰러지듯 누웠는데 있잖아. 민수가 오늘 엄마가 칭찬하셨어. 너 일 잘한다고 그래서? 기분 좋지 않아? 전혀 안 좋아. 나 18시간 일했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민수 이 새끼가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온몸이 아팠어 있잖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회사도 못 갈 정도. 병원 갔더니 과로예요. 좀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심. 근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프긴 뭐가 아파. 젊은 것이. 꾀병 부리지 마 이러고 끊음. 그날 밤 민수한테 있잖아. 나 이제 못하겠어. 명절 때 시댁 안 갈래 무슨 소리야? 명절에 시댁을 안 가? 응. 나 아파. 병원에서 쉬래 약 먹으면 되잖아. 제발 엄마 화나게 하지 마. 민수 이 새끼는 내가 죽어도 엄마 편일 듯. 그래서 결심했어 있잖아. 다음 명절 때 폭탄 터트려야겠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 가짜 같은 가족관계를 끝내야겠다. 독수 계획에 명절 폭로를 추가함. D-60일. 준비는 차근차근. 시누이 박민지라는 것도 있잖아. 올해 35인데 백수임. 대학 졸업하고 13년째 백수. 취업 준비 중이래. 13년 동안 취업 준비. 그게 말이 돼? 근데 시댁 식구들은 우리 민지는 눈이 높아서 좋은 데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함.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 민지가 나한테 언니 뭐 해요? 라고 물었어.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요. 민수가 내 직업 숨기라고 해서 얼버무렸지. 그랬더니 민지가 아 그럼 저랑 비슷하게 그냥 아무데나 다니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무시함. 첫 만남부터 기분 더러웠어. 결혼하고 나서 민지가 있잖아. 우리 집에 맨날 옴. 오빠 심심해 이러면서. 일주일에 3-4번. 와서 뭐하냐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봄. 과자 먹고 콜라 마시고. 쓰레기는 당연히 안 치움. 언니가 치우면 되잖아 이런 식. 민지가 올 때마다 있잖아. 나한테 심부름 시킴. 언니 물 좀 갖다 줘. 언니 배고파. 뭐 없어? 언니 택배 좀 받아줘. 나 회사에서 일하다 왔는데. 씻지도 못하고 민지 시중 들어야 함. 민수는 동생이잖아. 좀 챙겨줘 이런 소리만. 한 번은 있잖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민지한테 오늘은 좀 일찍 가면 안 될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민지가 언니 왜 그래? 내가 방해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언니 너무해. 나 오빠네 집인데 왜 눈치 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한테 화냄. 민지가 제일 짜증나는 게 있잖아. 우리 집 냉장고 막 뒤짐. 내가 사놓은 과일, 고기, 반찬 다 먹어.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이러면서.
아니 내 돈으로 산 건데. 특히 내가 먹으려고 사놓은 딸기 한 팩을 혼자 다 먹어버린 적 있음. 언니 딸기 먹었어. 맛있더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 민지가 있잖아. 우리 집 옷장 뒤지는 거야. 언니, 이 옷 나한테 줘. 그건 내가 입는 옷인데. 언니 뚱뚱해서 어차피 못 입잖아. 나 키 165에 52kg인데 뚱뚱하대. 민지는 159에 48kg. 나 안 줄 거야 했더니 치사해. 오빠 언니가 나 못 살게 굴어 이런 식으로 민수한테 고자질. 민수가 오면 있잖아. 민지가 울면서 오빠 언니가 나한테 옷도 안 빌려줘 이런 식으로 말함. 민수는 여보 동생인데 옷 하나 줘도 되잖아. 그건 내가 산 거야. 왜 줘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결국 그 옷 민지한테 뺏김. 50만 원짜리 원피스였는데. 민지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들 있잖아. 옷 10벌, 가방 3개, 구두 5켤레, 화장품 수십 개. 다 내 돈으로 산 건데. 언니는 오빠 돈으로 사니까 또 사면 되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다 빼앗김. 민수한테 말하면 그까짓 거 가지고 싸우지 마. 진짜 어이없는 게 있잖아. 민지가 명품백 갖고 싶다고 졸라. 오빠 나 샤넬백 갖고 싶어. 민수가 나한테 여보 우리 동생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얼마짜리인데? 300만 원 미쳤어? 왜 우리가 사줘야 해? 가족인데. 결국 샀지 있잖아. 내 돈으로. 민수가 내가 갚을게라고 했는데 갚을 리 없지. 300만 원짜리 샤넬백 사줬더니 민지가 뭐래. 고마워 끝. SNS에는 오빠가 사줬어 이런 글 올리고. 나 존재감 제로. 그 다음 달에도 있잖아. 민지가 또 언니 나 노트북 필요해. 취업 준비하려고 얼마짜리? 맥북 프로. 300만 원 안 돼 왜? 언니 인색해 내가 왜 사줘야 해? 오빠 언니가 나한테 노트북도 안 사준대. 민수가 또 나한테 있잖아. 여보 동생이 취업 준비한다잖아. 13년째 취업 준비하는데 무슨 노트북이 필요해? 그래도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사줘나 돈 없어 나도 없어. 결국 이것도 내가 삼. 맥북 프로 300만 원. 민지 인스타그램 봤는데 있잖아. 취업 준비는 개뿔. 매일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맛집 투어하고 쇼핑하고 여행 다님. 작년에는 프랑스 갔더라. 오빠가 보내줬어 이런 멘트. 비행기값 300만 원, 호텔비 200만 원, 용돈 100만 원. 총 600만 원.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한 번은 참다 못해 있잖아. 민지한테 너 진짜 취업 준비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어. 응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뭐 해?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고. 어디 지원했는데? 그건 비밀 확실히 안 하고 있더라. 민지야, 너 35이야. 이제 진짜 취업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있잖아. 민지가 발끈. 언니가 내 인생에 왜 간섭해? 간섭이 아니라. 나는 좋은 데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언니처럼 아무데나 가는 거랑 달라. 아무데라니. 나 삼성전자 다니는데. 민수한테 얘기했더니 있잖아. 동생이 스트레스 받나 봐.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이 아니라 민지가 진짜 취업을 안 하잖아. 준비 중이래잖아. 13년 동안.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지. 민수 이 새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있잖아. 더 가관. 우리 민지는 명문대 나왔어. 아무데나 못 가. 그래도 취업은 해야. 넌 아무데나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민지는 달라. 명문대가 뭔데? 지잡대 나온 거 아는데.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잖아. 민지 대학 졸업 못했음. 학점 미달로 자퇴했대.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걸 숨김. 친척들한테는 졸업했다고 거짓말. 그래서 이력서도 못 냄. 학력 사기로 걸리니까. 그럼 13년 동안 뭐 한 거야? 민수한테 민지 졸업 못한 거 알아? 라고 물었더니 있잖아. 알아. 그럼 왜 거짓말해? 가족 창피하잖아. 그래도 거짓말은. 넌 남이니까 모르겠지 남? 나 당신 아내인데 남이야?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 민지가 제일 열받게 하는 게 있잖아. 나한테 언니는 우리 오빠 돈으로 명품백 사줘? 라고 물어봄. 아니, 내 돈으로 샀어. 에이 거짓말.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 나 이래 무슨 일? 편의점 알바?
이런 식으로 무시함. 매번. 그리고 민지가 친구들한테 있잖아. 우리 언니는 오빠한테 빌부터 살아라고 말하고 다님. 민지 친구가 나한테 민지 언니 남편분이 대단하시대요? 라고 물어본 적 있음. 네. 민지가 오빠가 엄청 많이 번다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민지 생일 때는 더 가관 있잖아. 시댁에서 파티 열어줌. 케이크가? 내가 냄. 30만 원. 선물가? 내가 냄.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식사비? 내가 냄. 한 사람당 10만 원씩 10명 100만 원. 총 230만 원 내가 냄. 근데 민지가 인사는 하냐고. 오빠 고마워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음. 내 생일 때는 있잖아. 아무것도 없음. 민수가 미안. 돈이 없어라고 함.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외식도 없음. 우리 동생 생일 때는 230만 원 썼잖아. 그건 동생이니까 나는. 미안하면 다야? 그날 밤 혼자 울었어 있잖아. 나는 이 집안에서 뭐지? ATM인가? 돈만 내는 기계인가? 3년 동안 민지한테 쓴 돈 계산해 봤더니 총 4천만 원 넘어감. 생활비 명목, 취업 준비비 명목, 선물 명목. 다 합치니까 4천만 원. 그날부터 민지 관련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어 있잖아. 민지한테 준 돈 내역, 민지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 목록, 민지 인스타그램 캡처 취업 준비 안 하고 노는 증거, 민지가 나한테 한 말들 녹음. 다 모았어. 이것도 복수 계획에 포함. 어느 날 시댁 집들이 갔는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친척들 30명 다 모아놨어. 우리 집 구경 오세요. 이런 식으로 초대장까지 돌림. 근데 나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였음.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와. 음식 준비해야지 이럼. 아침 7시에 시댁 도착했는데 있잖아. 이미 시어머니가 재료 잔뜩 사놨어. 이거 다 요리에 30명분 음식. 나 혼자. 민수는? 나는 10시에 갈게. 손님 맞이해야 하니까 이런 개소리. 손님 맞이는 개뿔. 그냥 편하게 오고 싶은 거지. 부엌에서 3시간 동안 요리함 있잖아. 잡채, 불고기, 김치전, 파전, 각종 나물, 과일 플레이팅. 30가지 음식. 다리 퉁퉁 붓고 허리 끊어질 것 같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야, 불 조절 잘해. 야, 간 봐봤어? 지적만 함. 10시쯤 친척들 오기 시작했어 있잖아. 나 아직도 부엌에서 요리 중. 머리는 산발, 얼굴은 땀범벅, 앞치마는 국물 범벅. 근데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지? 맨날 늦어 이런 식으로 말함. 나 부엌에 있는데 음식 다 차려놓고 거실 나갔더니 있잖아. 민수 와 있음. 깔끔하게 정장 입고 친척들이랑 웃으면서 얘기 중. 나보더니 왔어? 고생했어 이 한마디. 고생했다고? 그게 끝이야? 친척들은 나 쳐다보면서 며느리 얼굴이 왜 저래? 수근거림. 화장실 가서 거울 봤는데 있잖아. 완전 귀신. 머리 헝클어지고 얼굴은 번들번들, 옷은 얼룩투성이. 급하게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왔는데 이미 늦었어. 첫인상 망침. 친척들이 저게 삼성전자 과장이래. 말도 안 돼 수군거리는 소리 들림. 거실에 앉았더니 시어머니가 있잖아. 마이크 잡음. 진짜 마이크. 집들이용으로 준비했나 봐. 여러분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들 박수. 이 집을 소개하려고 모셨어요. 또 박수. 이 집이 얼마냐면요. 무려 8억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침 있잖아. 친척들 우와 감탄. 그리고 이 집은 누가 샀냐면요. 시어머니가 민수 쪽 가리킴. 우리 아들. 박민수가 혼자 다 샀습니다. 친척들 대박. 민수 대단하다. 박수 세례. 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음 있잖아. 혼자? 나? 내가 6억 낸 거 어디 갔어? 민수는 2억밖에 안 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떠듬. 우리 민수는 능력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8억짜리 집을 사다니 친척들 또 박수. 그럼 며느리는? 어떤 친척이 물음 있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며느리는 한 푼도 안 보탰어요. 왜? 친척들 놀람. 네 우리 며느리는 일을 안 해요. 집에서 놀아요. 뭐라고?
나 삼성전자 다니는데? 그럼 민수가 혼자 벌어서? 친척이 또 물음 있잖아. 네, 우리 민수가 집도 사고 생활비도 되고 다 해요. 시어머니 완전 자랑질. 친척들이 민수 쳐다보면서 대단하다 효자네 칭찬 폭격. 민수는 쑥스럽게 웃음. 정정도 안 함. 참다 못해 손 들었어 있잖아. 저기요, 응? 시어머니가 나 쳐다봄.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뭐가? 이 집 제가 6억 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짐. 핀 떨어지는 소리 들릴 정도로 조용.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음 있잖아. 뭐라고? 이 집 제가 6억, 민수가 2억 냈어요. 친척들 술렁거림.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남. 이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아니에요. 통장 거래 내역 있어요. 핸드폰 꺼내서 은행 앱 열었어 있잖아. 2022년 3월 15일 민수 계좌로 6억 송금. 딱 보임. 친척들한테 보여줌. 여기요, 6억. 친척들 눈 커짐. 진짜네? 6억이 맞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짐. 그리고 저 무직 아니에요 있잖아. 나 계속 말함. 삼성전자 과장이에요. 명함 꺼내서 돌림. 재직 증명서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재직 증명서 PDF 보여줌. 연봉은 9,200만 원이에요. 급여 명세서도 보여줌. 친척들 완전 충격. 민수 연봉은 4천만 원이에요 있잖아. 결정타 날림. 제가 2배 이상 많이 벌어요. 친척들이 민수 쳐다봄. 민수 얼굴 빨개짐. 시어머니가 소리 지름.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달려옴 있잖아. 이 나쁜 년.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손 들어서 때리려고 함. 친척들이 말림. 아니 형수님. 진정하세요. 민수가 시어머니 붙잡음. 엄마 진정해요. 비켜. 전현 혼내줘야 해. 큰아버지가 나서서 물음 있잖아.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그게. 민수가 버벅거림. 며느리 말이 맞아? 네, 인정함. 친척들 웅성거림. 뭐야,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형수님이 우릴 속인 거네. 고모가 시어머니한테 화냄 있잖아.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몰랐어. 민수가 거짓말한 거야. 그래도 며느리한테 무직이라고 한 건 너무하잖아. 나는 정말 몰랐다니까. 시어머니 변명 시작. 몰랐다고 해서 끝나요? 내가 말함 있잖아. 어머니는 3년 동안 저한테 빌부터 산다. 한 푼도 못 번다 이런 말 했어요. 그건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핸드폰 꺼내서 재생. 시어머니 목소리 크게 나옴.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 돈으로 살아. 기생충이야. 녹음 파일 있잖아. 2023년 설날 거. 친척들 앞에서 재생됨. 친척들 표정 굳음. 시어머니 그건 그때 화가 나서. 그때만이 아니에요. 매일 이런 말 들었어요. 또 다른 녹음 재생함 있잖아.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목소리. 제발 우리 아들한테 빌붙지 마. 이것도 시어머니 목소리. 친척들이 시어머니 쳐다봄. 언니, 이게 뭡니까? 나는 그때 시누이도 가만 안 있음 있잖아. 언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소리 지름. 사실 말하는 거야. 오빠 창피하게. 창피한 건 거짓말한 거지. 사실 말하는 게 아니야. 언니 진짜 너무해. 민지 눈물 글썽. 너도 할 말 있어? 민지한테 말함 있잖아. 뭐?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얼마 줬는지 알아? 그건 4천만 원 넘게 줬어. 취업 준비비로. 친척들 또 놀람. 4천만 원? 네, 근데 민지는 취업 준비 안 했어요. 민지 인스타그램 보여줌 있잖아. 여기 보세요. 매일 카페, 맛집, 여행 스크롤 내리면서 보여줌. 이게 취업 준비예요? 친척들이 민지 쳐다봄. 민지야, 이게 뭐야? 나는 쉬는 날도 있잖아. 매일이 쉬는 날이잖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 열었어 있잖아.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까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화냄. 아니, 증거가 다 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부부싸움 시작. 친척들 민망해함.
나는 가방 챙김 있잖아.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디가? 시어머니가 소리 지름. 집에요.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끝났어요. 문 향해 걸어감. 민수가 막음. 여보, 제발. 비켜,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민수 밀치고 나왔어 있잖아. 현관문 열고 나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 들림. 전현 당장 이혼시켜. 엄마. 저런 년이랑 못 살아. 현관문 쾅 닫고 엘리베이터 탐.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1층 내려와서 택시 탔는데 있잖아. 눈물 터짐. 억울해서. 화나서. 3년 동안 참았던 거 한 번에 터진 거. 택시 기사님이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괜찮음. 근데 시원하기도 함. 드디어 진실 밝혔으니까. 집에 와서 침대에 쓰러졌어 있잖아. 핸드폰 진동 계속 울림. 민수한테 전화 50통. 시어머니한테 문자 30통. 이혼에 고소하겠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협박 문자. 다 캡처함. 증거로 쓸 거니까. 그날 밤 잠 못 잤어 있잖아. 근데 후회 안 됨. 오히려 속 시원함.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이제 복수 시작이야. 시댁 식구들 다 무너뜨릴 거야. 변호사 상담 예약함.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율촌. 복수 준비 시작. 어느 날 시댁 집들이 갔는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친척들 30명 다 모아놨어. 우리 집 구경 오세요. 이런 식으로 초대. 근데 나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였음. 아침 8시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 친척 30명분 요리하는 동안 민수는 친척들이랑 수다. 음식 다 차려놓고 있잖아. 친척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시어머니가 연설을 시작함. 여러분, 오늘 이 집 자랑 좀 하려고 다 모셨어요. 우와, 집 좋다. 친척들이 환호. 이 집이 얼마냐면요. 8억이에요. 8억? 네, 우리 민수가 다 샀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있잖아. 숨이 턱 막힘. 다 샀다고? 내가 6억 낸 건데? 민수는 2억밖에 안 냈는데? 근데 친척들한테는 민수가 8억 다 샀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것도 나 앞에서. 나 드으라고. 시어머니가 계속 떠들어 있잖아. 우리 며느리는 한 푼도 안 보탰어요. 에이, 설마요. 친척들이 의아해함. 진짜예요. 우리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집도 사고 생활비도 되고. 참다 못해 있잖아. 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내가 말했어.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음. 뭐? 제가 6억 냈어요. 뭐라고? 이 집은 제가 6억, 민수가 2억 냈어요. 친척들이 술렁거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남. 이 거짓말쟁이가. 시어머니가 소리 지름 있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통장 보여드릴까요? 뭐? 제가 6억 송금한 거래 내역서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짐.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어. 여보,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해? 있잖아. 나 진짜 화났어.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거짓말하는데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지금 해야지. 어머니, 저 삼성전자 다녀요. 과장이에요. 연봉 9천만 원이에요. 친척들 완전 술렁거림 있잖아. 삼성전자? 과장? 9천? 시어머니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소리 지르는데 나 계속 말함. 민수는 중소기업 다녀요. 연봉 4천만 원이에요. 제가 2배 이상 많이 벌어요. 민수가 나한테 달려와서 있잖아. 입을 막으려고 함. 그만해. 제발. 왜? 사실인데? 여기서 이러지 마. 그럼 어디서 해? 3년 동안 거짓말한 거 언제 밝힐 건데? 친척들이 다 듣고 있는데 민수가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감. 밖에 나가서 있잖아. 민수가 완전 화냄.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해? 사실인데 왜 못해? 엄마 체면이 있잖아. 엄마 체면은 중요하고 내 인격은 안 중요해?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내가? 3년 동안 당한 게 얼만데?
당신이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알아? 있잖아. 나 진짜 울컥함. 나 무직이라고 했지? 나 빌부터 산다고 했지? 나 한 푼도 안 벌어온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 있잖아. 나 진짜 웃김. 당신 거짓말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욕먹고 시누이한테 무시당하고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 그건 엄마가. 엄마? 또 엄마야? 당신은 30대 중반 남자가 아직도 엄마 핑계야? 민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그냥 고개 숙이고 서 있음. 당신한테 매달 200만 원씩 줬어. 3년 동안 7,200만 원 그건 생활비잖아. 그 돈으로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줬지? 시누이한테도 100만 원씩 줬지? 어떻게 알아? 민수가 깜짝 놀람 있잖아. 다 알아. 통장 다 확인했어. 내 통장을? 응. 당신 비밀번호 내 생일이잖아.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프라이버시. 내 돈 어디 쓰는지 확인하는 게 침해야? 그때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옴 있잖아. 야, 이 못된 년아. 나한테 달려옴. 감히 우리 집안 창피 주고 손을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함. 내가 피함.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계속 때리려고 함. 민수가 시어머니를 말림 있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비켜. 전현 혼내줘야 해. 엄마. 친척들이 우르르 나옴. 구경하려고. 무슨 일이야?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 지름. 큰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봄 있잖아. 민지 며느리 아까 한 말 진짜야? 내 삼성전자 다닌다고. 네, 과장이에요. 명함 꺼내서 보여줌. 큰아버지가 명함 보고 놀람. 오, 진짜네. 친척들이 웅성거림. 그럼 이 집은? 큰아버지가 물음 있잖아. 제가 6억 민수가 2억 냈어요. 증거 있어? 내 핸드폰 꺼내서 거래 내역서 보여줌. 6억 송금한 날짜, 금액 다 나옴. 큰아버지가 시어머니 쳐다봄. 형수님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버벅거림 있잖아. 그게 형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 나는 몰랐어. 민수가 8억 다 냈다고 해서. 민수한테 시선 집중. 민수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그게. 죄송합니다. 고모가 나서서 있잖아. 민지 며느리 연봉이 9천이라고. 네, 그럼 민수 연봉은? 4천입니다. 뭐? 친척들이 충격받음. 그럼 지금까지 형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네. 네. 분위기가 싸늘해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음 있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울기 시작함. 민수가 시어머니 부축함. 엄마 일어나세요.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시어머니가 민수한테 화냄.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감 있잖아. 우리는 먼저 갈게. 어색한 분위기. 집들이는 완전 망함. 나는 그냥 집에 가버림. 민수가 여보. 어디가? 소리 지르는데 무시하고 택시 탐. 집에 와서 짐 쌈. 이혼하기로 마음먹음. 그날 밤 민수한테 카톡 옴 있잖아. 미안해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100통 넘게 옴. 다 무시함. 시어머니한테도 카톡 옴. 이혼하면 너 인생 끝이야. 우리가 가만 안 둬. 고소할 거야. 협박 시작. 그 협박 카톡 캡처함 있잖아. 증거로 쓸 거니까.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알아봄. 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1등 로펌. 상담 예약함. 3일 후. 그 3일 동안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함. 통장 거래 내역, 집 구매 서류, 녹음 파일, 카톡 캡처. 민수가 집에 찾아옴 있잖아. 문 좀 열어줘. 싫어.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 여기서 밤새 기다릴 거야. 진짜 밤새 기다리더라. 근데 나 안 열어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민수 현관 앞에서 잠. 뭐 하는 거야? 문 열어줌 있잖아. 민수가 부스스 일어남. 여보. 미안해. 눈이 퉁퉁 부었어. 3년 동안 잘못했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게. 늦었어. 제발. 나 이혼하기로 했어 있잖아.
민수 표정이 굳음. 뭐? 변호사 선임했어. 율촌 여보 제발.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5억 청구할 거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까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협박 카톡 보냈어 있잖아. 핸드폰 보여줌. 고소한다고 엄마가? 응.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거야. 민수 얼굴이 새하얘짐.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돌이킬 수 없어. 응. 그날 민수 보냄 있잖아. 울면서 갔음. 나? 속 시원함. 3년 동안 쌓인 거 한 번에 다 터뜨린 기분.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 시작할 준비됐어. D-데이는 다음 명절. 그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폭탄 터뜨릴 거야. 그날부터 나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함 있잖아. 일단 통장부터. 우리 집 컴퓨터에 민수 공인 인증서 있어서 은행 사이트 다 들어감. 지난 3년간 거래 내역 전부 출력. A사 용지로 50장 넘게 나옴. 내가 민수한테 송금한 내역, 민수가 시댁에 보낸 내역 다 보임. 제일 중요한 증거는 집 구매 관련 서류 있잖아. 부동산 계약서, 잔금 영수증, 송금 증명서. 다 챙김. 특히 내가 6억 송금한 증명서. 날짜 2022년 3월 15일. 민수 계좌로 송금. 그리고 민수가 부동산에 8억 지불한 영수증. 근데 등기는 민수 단독 명의. 이거 완전 사기지. 녹음 파일도 정리함 있잖아. 총 47개. 시어머니가 만약 이혼하면 집은 내 아들 거여야 해라고 한 거. 2022년 2월 10일 녹음. 민수가 엄마 말씀이 맞아라고 동의한 거. 같은 날 녹음.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우리 아들 돈으로 산다고 한 거. 2023년 설날 녹음. 시누이 관련 증거도 있잖아. 민지한테 송금한 내역. 매달 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 명목은 취업 준비비. 근데 민지가 취업 준비 안 한 증거도 있음. 민지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 카페, 맛집, 여행. 취업 준비 관련 게시물은 제로. 명품 구매 내역도 정리함 있잖아. 민지한테 사준 샤넬백 300만 원. 2023년 6월 구매. 영수증 있음. 맥북 프로 300만 원. 2023년 8월 구매. 영수증 있음. 프랑스 여행비 600만 원. 2023년 10월 송금. 은행 내역 있음. 총 1,200만 원. 옷이랑 액세서리도 계산함 있잖아. 민지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들. 원피스 50만 원짜리 10벌 500만 원. 명품 가방 100만 원짜리 3개 300만 원. 구두 50만 원짜리 5켤레 250만 원. 화장품 총 150만 원. 합계 1,200만 원. 사진 증거도 찍어놨음. 카톡 메시지 정리도 했어 있잖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욕설 메시지. 너 같은 며느리 처음이야. 빌붙지 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런 거 100개 넘음. 다 캡처. 날짜, 시간 다 나와 있음. 법적으로 명예훼손 성립됨. 민수 카톡도 캡처함 있잖아. 엄마한테 좀 잘해. 엄마 화나시면 내가 차마 동생인데 좀 챙겨줘. 그까짓 거 가지고 싸우지 마. 이런 메시지 수십 개. 이거 이혼 사유로 충분함.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간섭을 방조했다는 증거. 명절 때 영상도 있어 있잖아. 몰래 폰으로 찍었음. 내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영상. 4시간 연속. 시누이는 방에서 폰하는 영상. 민수는 친척들이랑 화투 치는 영상. 시어머니는 TV 보는 영상. 이거 보면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지 명확함.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한 말도 녹음함 있잖아. 우리 며느리는 일도 안 해.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 집도 우리 아들이 다 샀어. 다 거짓말. 2024년 설날 녹음. 친척 30명 앞에서 한 말.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회사 재직 증명서도 준비함 있잖아.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발급받음. 박지은 과장 2019년 입사 현재 재직 중 연봉 증명서도 발급. 2024년 연봉 9,200만 원 민수 급여 명세서도 있음. 몰래 복사해놨거든. 2024년 연봉 4,100만 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 써 있잖아. 우리 집 주소로. 소유자?
박민수 단독. 지분 100%. 근데 실제 돈 낸 건 나 75%, 민수 25%. 이거 완전 사기. 재산 분할 청구 들어가면 나 최소 70%는 받음. 판례상 돈 낸 비율로 나눠짐. 대출 서류도 찾았어 있잖아. 민수가 시댁 전세 보증금 대출 받은 거. 2021년 5월. 금액 2억. 이자율 연 4%. 매달 이자 67만 원. 이거 누가 갚고 있냐고. 우리가. 아니 정확히는 내가. 내 생활비에서 나감. 시댁 위해 내가 이자 갚고 있었던 거지. 시댁 전세 계약서도 복사함 있잖아. 계약자 이름 김순자. 시어머니. 보증금 2억. 근데 실제 돈 낸 사람? 민수. 아니 민수가 대출 받았으니까 결국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 살고 있었던 거임. 이것도 증거. 병원 진단서도 받았어 있잖아. 작년 설날 이후 과로로 병원 간 거. 급성 스트레스 장애, 2주 안정 필요 진단서 있음. 이거 시댁의 가혹 행위 때문이라는 거 증명 가능. 정신과 상담 기록도 있음. 3개월 동안 주 1회 상담. 가족관계 스트레스. 친구들 증언도 받아놨어 있잖아. 내 대학 친구 3명한테 진술서 써달라고 함. 박지은은 2019년부터 삼성전자 근무 중 결혼 후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호소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한다고 함. 이런 내용. 서명, 날인 다 받음. 회사 동료 증언도 있어 있잖아.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확인서 받음. 박지은 과장은 성실한 직원 업무 능력 우수 2024년 인사고과 S등급. 이거 내가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증거. 시댁에서 무직이라고 한 거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 이웃 증언도 준비함 있잖아. 우리 아파트 옆집 아줌마.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대. 소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증언서 써줌. 이거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증거. CCTV 영상도 확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시어머니 매일 오는 거 찍혀 있음. 명절 때 찍은 사진도 정리함 있잖아. 친척이 찍어준 거. 나 혼자 부엌에 있는 사진, 민수가 화투 치는 사진,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 이거 누가 일하고 누가 쉬었는지 명확히 보임. 타임스탬프도 있어서 몇 시간 동안 내가 일했는지 증명 가능. 시댁집들이 날 찍은 동영상도 있어 있잖아. 친척이 찍어줌. 시어머니가 이 집은 우리 아들이 8억 다 샀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 완벽하게 녹음됨. 이거 거짓말한 증거. 그리고 제가 6억 냈어요 라고 정정하는 장면도 있음.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함 있잖아. 백업도 3개 만들. 하나는 회사 사물함, 하나는 친구 집, 하나는 은행 금고. 혹시 민수나 시어머니가 증거 없앨까봐. 클라우드에도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3중 백업. 변호사 상담 전날 밤 있잖아. 모든 증거 다시 한번 점검함. 통장 거래 내역, 집 구매 서류, 녹음 파일, 카톡 캡처, 재직 증명서, 진단서, 증인 진술서, 사진 동영상. 완벽함. 이 정도면 이혼 소송 100% 이김. A사 용지로 정리한 증거 목록 있잖아. 총 247장. 목차만 10장. 시간 순으로 정리, 카테고리별로 분류, 법적 쟁점별로 구분. 변호사님이 보면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함. 나 삼성전자에서 프로젝트 관리 배운 거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재산 목록 작성함 있잖아. 우리 집 8억 내 기업은 6억, 예금 1억 5천만 원 내 명에 1억, 공동명에 5천만 원, 자동차 3천만 원 내 명엔 주식 2천만 원 내 명에. 총 재산 11억. 이 중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목 최소 8억. 그리고 위자료 3억 추가. 내일 변호사 상담 있잖아. 오전 10시 약속. 율촌 강남 사무실. 상담료 30만 원 냈음. 비싸지만 최고 변호사니까. 이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앞으로 10억 넘게 받을 건데. 복수 준비 완료.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율촌 법무법인 갔는데 있잖아.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30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떨림. 근데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드디어 시작이다 이런 느낌. 리셉션 데스크 가서 10시 상담 예약한 박지은입니다. 상담실 들어갔더니 있잖아. 변호사님 앉아 계심. 40대 중반쯤? 인상 좋으심. 앉으세요. 저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박지은입니다. 악수하고 앉음. 준비해간 서류 가방에서 꺼냄. A사 용지 247장. 변호사님 눈이 커짐. 이게 다 증거 자료예요? 변호사님이 물음 있잖아. 네.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의뢰인분들 대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저 삼성전자에서 프로젝트 관리 담당이라서요. 변호사님 미소. 그럼 잘 정리되어 있겠네요. 서류 넘기시면서 있잖아. 변호사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짐. 통장 거래 내역 보고, 집 구매 서류 보고, 녹음 파일 리스트 보고. 이 정도면 승소 확률 거의 100%입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특히 6억 송금 내역이 결정적이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음 있잖아. 집 8억의 경우 의뢰인께서 6억 부담하셨으니 75% 청구 가능합니다. 6억이요? 네. 그리고 등기가 남편 단독 명의인 점, 시어머니가 이혼 대비해서 단독 명의로 하라고 한 점 고려하면 80%까지도 가능해요. 위자료는요? 또 물음 있잖아. 이 녹음 파일들 보니까 시댁의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훼손, 남편의 방조. 2억에서 3억 사이 예상됩니다. 와. 그리고 시어머니의 협박 문자는 별도로 고소 가능하고요. 진짜요? 네. 형사고소 들어가면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있잖아. 집에서 6억 4천만 원 80%, 위자료 2억 5천만 원, 합의금 5천만 원. 총 9억 4천만 원. 민수가 8억짜리 집에서 나한테 6억 4천 줘야 하니까 나머지 1억 6천으로는 안 되고 대출 받거나 집 팔아야 함. 속이 다 시원해짐. 소송 기간은요? 물어봄 있잖아.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1심 판결 나옵니다. 빨리 끝낼 수는 없나요? 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응해야 해요. 응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럼 정식 재판 진행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기실 거니까. 착수금 얘기 나왔어 있잖아. 착수금은 1천만 원입니다. 내 성공 보수는 받으시는 금액의 10% 고요. 알겠습니다. 계산해보니 9억 받으면 9천만 원 성공 보수. 비싸긴 한데 그래도 8억 넘게 남으니까 괜찮음. 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카드로 결제.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이 물음 있잖아. 최대한 빨리요.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뢰인분은 남편분과 접촉 최소화하세요. 이미 안 만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혹시 협박이나 폭력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나오는 데 있잖아. 발걸음이 가벼움. 3년 동안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 해방될 것 같음. 엘리베이터 거울 보니까 내가 웃고 있더라. 언제 웃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진짜 웃음. 집에 오자마자 있잖아. 민수한테 문자 보냄. 나 변호사 선임했어. 율촌. 이혼 소송 들어감.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6억 청구할 거야 전송. 5분 후 민수한테 전화옴. 안 받음. 문자옴.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무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옴 있잖아. 받았어. 여보세요? 이년아. 감히 우리 아들 고소해? 이혼 소송이에요. 고소 아니고 똑같은 거야. 당장 취하해. 안 해요. 너 죽을래?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녹음되고 있어요. 시어머니 헉 소리 내더니 있잖아. 전화 끊음. 바로 캡처. 통화 내역 캡처. 변호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냄. 방금 시어머니가 협박 전화했어요. 잘하셨어요. 이것도 증거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그날 오후에 민수가 집 앞에 왔어 있잖아. 초인종 누름.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안 열어. 제발 5분만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여보. 소리 지름. 이웃집에서 문 열림. 시끄러워요. 민수 결국 가버림. 다음날 회사 갔는데 있잖아. 팀장님이 부르심. 지은 씨 괜찮아? 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네. 요즘 좀 정리되는 게 있어서요. 집안일? 네. 힘들면 얘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팀장님 따뜻하심. 일주일 후에 변호사님한테 연락 옴 있잖아. 소장 제출했습니다. 벌써요? 네. 상대방에게 소장 2번 송달될 거예요. 민수한테요? 네. 그리고 첫 조정 기일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일단 조정 시도해 보래요. 조정 기일 전날 밤 있잖아. 떨림. 민수 얼굴 보는 거 3주만. 시어머니도 올 것 같음. 변호사님이 의뢰인분은 제 옆에만 계시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러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네. 조정 당일 있잖아. 법원 가는데 다리 떨림. 근데 무섭기보다는 설렘. 드디어 끝이 보인다 이런 느낌. 법원 들어가니까 엄숙함.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민수옴. 시어머니랑 같이. 시어머니가 나보더니 눈부라림. 조정실 들어가서 앉았어 있잖아.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심. 양측 다 왔네요. 오늘은 합의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쪽 대답. 민수 쪽 변호사도 네, 근데 민수 변호사 되게 젊음. 동네 법률사무소에서 온 듯. 원고 측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님 있잖아. 우리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 내밈.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와 피고 가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로 6억 원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여기 증거 목록입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 넘기시는 데 있잖아. 표정이 점점 굳어짐. 민수 쪽 변호사도 서류 받아보더니 당황.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미소. 3년치입니다. 민수 얼굴 새하얘짐. 시어머니는 뭐야 저게 중얼거림. 피고 측 입장은 조정위원님이 물음 있잖아. 민수 변호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증거 있습니까? 그게 민수 변호사 말 막힘. 없으시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1시간 했는데 있잖아. 합의 안 됨. 민수 측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3억 제시. 우리는 거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정 결렬.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님 말씀. 다음 재판 기일 통보받으실 겁니다. 조정실 나오는 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달려옴. 이년아. 손 들려고 함. 법원 직원이 말림. 여기서 무슨 짓입니까? 시어머니 끌려나감. 민수는 그냥 고개 숙이고 서 있음.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더 불쌍했지. 3년 동안. 재판 시작 전에 추석이 있었어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연락 옴. 추석에 와 안 갈 거예요. 안 오면 어쩔 건데? 소송 중인데 왜 가요? 친척들 다 오는데 너만 안 오면 이상하잖아. 그게 제 문제는 아니죠. 전화 끊음. 근데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있잖아. 가세요. 네. 가서 결정적 증거 더 모으세요. 법정에서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녹음하세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하는지. 특히 재산 관련 얘기 나오면 꼭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 갔어 있잖아. 아침 9시. 친척들 아직 안 왔음. 시어머니가 문 열어주는데 인상구김. 왔어? 내 부엌 가서 일해. 내 순순히 감. 오늘은 참을 거야. 증거 모으려고 왔으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데 있잖아. 핸드폰 녹음 켜놓음. 주머니에 넣고. 시어머니가 들어옴. 야, 내 오늘 친척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요? 소송 얘기, 집 얘기, 다 하지 마. 알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 계속 떠들있잖아. 어차피 너 못 이겨.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법적으로 아들 명의잖아. 이거다. 딱 필요한 멘트. 계속 녹음 중. 네.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아.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질 거래. 친척들 오기 시작했어 있잖아. 큰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 다들 나보면서 수군거림. 저게 소송건 며느리? 집 반달라고 한대? 뻔뻔하네. 다 들림. 근데 참음. 오늘 목적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아침 먹는 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또 떠등.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집 6억 달래 6억? 응. 자기가 6억 냈다고 거짓말하거든. 진짜 거짓말이야? 친척이 물음. 당연하지. 전현이 무슨 돈이 있어. 참다 말했어 있잖아. 어머니,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또 시작이네. 시어머니 비웃음. 은행 거래 내역서 여기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 꺼냄. 친척들한테 돌림. 2022년 3월 15일 6억 원 송금. 친척들이 서류 보더니 있잖아. 웅성거림. 진짜네? 6억 맞네. 큰아버지가 시어머니 쳐다봄. 형수님, 이게 뭡니까? 저건 조작이야. 포토샵으로 만든 거야. 은행 거래 내역을 어떻게 조작해요? 내가 반박. 그럼 은행 가서 확인해보자. 큰아버지가 말함 있잖아. 지금? 응. 바로 앞에 은행 있잖아. 가서 창구에서 확인해보면 되지. 좋아요. 나동해. 시어머니 얼굴 새파래짐. 아니, 오빠 명절에 은행을? 영업하는데? 결국 다 같이 은행감 있잖아. 친척 10명이 우르르. 창구 직원한테 거래 내역 확인 부탁드려요. 신분증 주고 확인. 직원이 프린트해줌. 2022년 3월 15일 박민수 고객님 계좌로 6억 원 입금 확인됩니다. 친척들 충격. 진짜였네. 큰아버지가 중얼거림 있잖아. 형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네. 시어머니 아무 말 못함. 고모가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며느리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돼? 시댁으로 돌아와서 있잖아. 분위기 싸늘. 친척들이 시어머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짐. 그럼 며느리가 6억 냈는데 명의는 민수. 내가 대답. 그건 불공평하네. 그래서 소송 중이에요. 작은아버지가 민수한테 물음 있잖아.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6억 받아놓고 명의는 내 거로 했어. 어머니가. 어머니, 넌 30대 중반이야. 아직도 엄마 탓해? 민수 고개 못 뜸. 시누이 민지도 가만 안 있음 있잖아. 언니는 왜 이렇게 우리 가족 힘들게 해? 내가? 소송 걸고 명절에 와서 싸움 만들고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돼. 너도 할 말 있어? 나 민지 쳐다봄 있잖아. 뭐?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4천만 원 줬지? 그건 취업 준비비로. 근데 너 취업 준비 안 했잖아. 친척들이 민지 쳐다봄. 4천만 원? 네. 매달 100만 원씩 3년. 민지야, 넌 취업 안 해? 고모가 물음 있잖아. 준비 중이에요. 13년째 준비 중? 내가 말함. 올해 35인데 아직도 백수예요. 민지야. 고모 놀람. 그럼 그동안 뭐 했어? 그건 민지 인스타그램 보여줬어 있잖아. 친척들한테. 여기 보세요. 프랑스 여행, 명품백, 매일 카페 스크롤 내리면서. 이게 취업 준비예요? 친척들 할 말 없음. 시어머니가 그만해. 소리 지름. 우리 가족 망신시키는 거 그만. 망신? 거짓말한 건 어머니인데요. 있잖아. 나도 질 수 없지. 3년 동안 저한테 빌부터 산다 돈 못 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건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핸드폰 꺼내서 재생 버튼 누름. 시어머니 목소리 나옴 있잖아. 우리 며느리는 기생충이야. 일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돈으로 살아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친척들 앞에서 크게 재생. 친척들 표정 굳음. 시어머니 그건 그때 화가 나서. 그때만이 아니에요.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함 있잖아. 만약 이혼하면 집은 내 아들 거여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 친척들 놀람.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며느리 돈 뺏을 생각이었어? 시어머니 변명 못함. 그냥 울기만 함. 민수가 일어서서 있잖아. 여보,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3년 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제발. 나 이혼할 거야 있잖아. 친척들 앞에서 선언.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6억 받을 거야 여보. 그리고 시어머니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뭐. 시어머니 벌떡 일어남.
증거 다 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큰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있잖아. 형수님, 이건 형수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빠까지. 며느리 돈 6억 받아놓고 명의는 아들 거로 하고 며느리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이건 아니지, 나는 가족 지키려고. 가족을 그렇게 지켜? 고모도 거든 있잖아. 민지 며느리 미안해. 우리가 언니 말만 듣고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너 정말 대단하다. 3년 동안 어떻게 참았어? 참은 게 아니라 증거 모은 거예요. 똑똑하네. 그날 추석 완전 망함 있잖아. 친척들 일찍 다 가버림.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옴. 민수는 현관에 앉아서 멍 때림. 시누이는 울면서 오빠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이런 소리. 시아버지만 거실에 앉아서 한숨. 나는 짐 챙겨서 나왔어 있잖아. 민수가 어디가? 집에 우리 집? 내 집. 당신 집 아니야 여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문 닫고 나옴. 뒤에서 시어머니 울음소리 들림. 근데 후회 안 됨. 속 시원함. 택시 타고 오면서 있잖아. 오늘 녹음 파일 확인. 완벽하게 다 녹음됨. 시어머니가 집은 우리 아들 거야라고 한 것, 친척들 앞에서 나 욕한 것, 민지 편든 것. 다 증거. 변호사님한테 바로 보냄. 오늘 대박이에요. 잘하셨어요. 이거 법정 증거로 완벽합니다. 재판 첫날 있잖아. 법정 들어가는데 떨림. 근데 자신감도 있어. 증거가 완벽하니까. 민수는 반대편에 앉아있음. 시어머니도 방청석에. 재판장님 입장하시고 기립다들 일어남. 착석 앉음. 드디어 시작. 원고 측 주장 먼저 듣겠습니다. 재판장님 말씀 있잖아. 우리 변호사님 일어서심. 원고 박지은은 피고 박민수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75% 기여했으나 부동산 등기는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이는 피고 모친의 사주에 의한 것입니다. 증거 1번 제출 있잖아. 6억 송금 내역서. 재판장님이 보심. 피고 측은 민수 변호사 일어남. 원고의 송금은 인정하나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으로 증여로 봐야 합니다. 증여. 우리 변호사님 반박. 부동산 계약 당시 원고는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증거 2번 제출 있잖아. 녹음 파일. 만약 이혼하면 집은 내 아들 거여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 법정에 울려 퍼짐. 재판장님 표정 굳음. 이건 명백히 이혼을 대비한 재산 은닉 의도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주장. 민수 변호사 할 말 없음. 증거 3번부터 10번까지 쏟아냄 있잖아. 시어머니의 욕설 녹음, 카톡 메시지, 명절 때 영상, 친척 증언. 재판장님이 서류 넘기시는데 표정이 점점 심각해짐.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증거 있습니까? 그게. 민수 변호사 버벅거림. 없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말함 있잖아. 증인은 피고 모친 김순자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섬. 선서하고. 증인은 며느리에게 빌부터 산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건 화가 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증인은 집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있잖아. 시어머니 침묵. 대답하세요. 예, 이유는? 이혼하면 집은 내 아들 거여야 해서. 법정 술렁거림. 재판장님이 증인은 처음부터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증인은 며느리가 무직이라고 친척들에게 말했습니까? 계속 추궁 있잖아. 예, 며느리의 실제 직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피고에게 들었을 텐데요. 민수가 작은 회사 다닌다고. 피고가 거짓말한 겁니까? 네. 민수도 증인석에 섬 있잖아. 증인은 원고의 직업을 모친에게 숨겼습니까? 예, 이유는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원고를 무직으로 속였습니까? 네. 예, 그 결과 원고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방조했습니까? 결정타 있잖아. 예, 민수 고개 숙임. 증인은 원고에게서 매달 얼마를 받았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 용돈. 원고 몰래? 네. 재판 2시간 진행됐는데 있잖아. 완전 우리 쪽 압승. 민수 측 변호사가 할 말이 없음.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말씀. 그때까지 양측은 합의 가능성 타진해 보세요. 법정 나오는 데 있잖아. 민수가 다가옴. 여보, 합의하자. 조건은?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4억 안 돼 제발. 재판 가는 게 나아.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여보. 뿌리치고 감. 2주 후 최종 변론 있잖아. 우리 변호사님이 정리 발언. 원고는 3년간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가족은 원고를 무시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 재판장님 있잖아. 민수 변호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합니다. 혼인 파탄의 쌍방 책임이.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님이 자르심. 판결은 2주 후 선고합니다. 다음 기일 통보받으십시오. 판결일 있잖아. 떨림. 손에 땀. 민수도 긴장한 표정. 재판장님 입장. 기립착석 지금부터 2024년 가단 XXXXXO 이혼 청구 사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마디에 가슴 쿵 있잖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이겼어 있잖아. 완전 승리. 위자료 2억 5천, 재산 분할 6억, 총 8억 5천만 원. 민수는 고개 숙이고 앉아있음.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울음. 나는 눈물 나려고 함. 근데 참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법정 나와서 변호사님이랑 악수 있잖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항소해도 결과 똑같아요.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죠. 민수가 항소할까요? 하려면 하겠죠. 근데 승산 없어요. 예상대로 민수가 항소함 있잖아. 2주 후. 근데 항소심도 똑같음. 증거 압도적. 6개월 후 항소 기각. 판결 확정.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억 5천만 원 지급하라. 민수한테 연락 옴 있잖아. 돈이 없어. 그건 내 문제 아니야. 집 팔아야 해. 팔든지 대출받든지 알아서 해. 제발 시간 좀 줘. 3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야 여보. 더 이상 여보 아니야. 남남이야. 결국 민수가 집 팔음 있잖아. 8억에 매물 나왔는데 7억 5천에 팔림. 거기서 나한테 8억 5천 줘야 하는데 1억 부족. 나머지는 시댁에서 빌려온 듯. 시어머니 전세 보증금 2억 빼서 1억 주고 친척들한테 빌린 듯. 돈 받았어 있잖아. 8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힘. 진짜 찍힘. 믿기지 않음. 3년 동안 고생한 대가. 변호사 성공 보수 8,500만 원 빼고 7억 6,500만 원 남음. 세금 떼고 나면 약 7억. 근데 시어머니 협박건은 따로 있잖아. 형사고소 들어감. 이혼하면 너 인생 끝이야. 우리가 가만 안 둬. 이런 문자들. 경찰 조사받고 시어머니 벌금 200만 원. 그리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 더 받음. 총 7억 3천만 원. 민수 근황 들었어 있잖아. 집 팔리고 전세로 이사. 회사에서 소문나서 승진 탈락. 이혼남 낙인.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 없어서 월세로 이사. 시누이는 집 나가서 오피스텔 월세. 가족 완전 풍비박산. 나는 강남에 아파트 샀어 있잖아. 전세 끼고 4억에. 나머지 3억은 투자. 주식 1억, 예금 1억, 부동산 1억. 회사는 계속 다니고 승진도 잘 돼서 지금 차장. 연봉 1억 2천. 삶의 질 완전 달라짐. 1년 후 소개팅으로 좋은 사람 만났어 있잖아. 회계사.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 나 존중해주고 내 커리어도 응원해줌. 당신은 대단해요.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음.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난 듯. 그 사람이랑 결혼 얘기 나왔는데 있잖아. 전 이혼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죠.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받는 느낌. 어느 날 길 가다가 민수 봤어 있잖아. 확 늙어 보임. 머리 희끗희끗. 나도 봤는데 고개 숙이고 지나감. 불쌍하긴 한데 내가 불쌍할 필요는 없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 편 들고 아내 무시한 데가. 이혼하고 2년 후 있잖아. 나 재혼함. 회계사 남편이랑. 결혼식은 조촐하게.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만. 시댁. 아니 이번엔 친정 같은 시댁.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딸 왔네 이러심. 처음 들어보는 말. 울컥함. 신혼집은 내가 산 강남 아파트 있잖아. 남편이 당신 집이니까 당신 명의로 해요. 공동 명의로 하자 아니에요.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고마워 진짜 배려받는 느낌.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구나 싶음. 남편은 나보다 1살 많은 데 있잖아. 연봉은 나랑 비슷함. 1억 정도. 둘이 합치면 2억 넘음. 경제적으로 여유로움. 근데 제일 좋은 건 서로 존중한다는 거.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해 그래? 조심히 와 이게 정상 아니야? 명절 때는 친정이랑 시댁 번갈아 감 있잖아. 근데 시댁 가도 나 혼자 일 안 함.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눈물 날 뻔. 시누이도 있는데 있잖아. 나랑 동갑. 직장 다니고 독립적임. 언니 나 다음 주에 승진해요.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이런 시누이가 있다니. 신기함. 회사에서도 승승장구 있잖아. 차장 달고 팀 관리함. 후배들 교육도 하고. 어느 날 신입사원이 물어봄. 팀장님 일과 가정 양립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협조적이야 부러워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러다 민지 소식 들었어 있잖아. 공통 지인한테. 민지 요즘 힘들 때 왜? 오빠 이혼하고 엄마도 힘들고 자기도 나이 들어서 취업 안 되고 그렇구나. 너한테 미안하대. 솔직히 있잖아. 민지한테 미안하진 않음. 얘도 나 무시했으니까. 근데 불쌍하긴 함. 37의 백수. 15년 만에 째. 이제 어디도 안 받아줌. 시어머니가 애초에 제대로 교육했어야 하는데. 딸 버려놓은 거지. 시어머니 김순자 근황도 들었어 있잖아. 월세로 이사가서 힘들게 산대. 전세 보증금 다 날려서. 친척들한테도 손 못 벌림. 명절 때 거짓말한 거 다 알려져서. 이제 친척 모임에도 안 나온대. 자업자득. 민수는 있잖아. 재혼 못했대. 이혼남의 집도 없고 신용도 안 좋아서. 소개팅 나가도 여자들이 다 거절한대. 전처한테 8억 준 남자 이런 소문 돌아서. 회사에서도 승진 계속 탈락. 평생 대리로 살 듯. 어느 날 민수한테 연락 왔어 있잖아. 2년 만에. 지은아 왜? 미안해 지금 와서?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미 끝났어. 굳이 용서할 필요도 없어. 나 요즘 힘들어 민수가 말함 있잖아. 엄마도 아프고 민지도 힘들고 그건 니네 가족 문제야 도와줄 수 없어. 왜 내가? 그래도 우리 남남이야. 2년 전에 끝났어 지은아. 연락하지 마 차단.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있잖아. 괜찮아? 응 힘들면 말해 아니 괜찮아. 이미 정리 끝났으니까 그래. 근데 언제든 힘들면 말해 고마워 남편 손 꼭 잡음. 이 사람이랑은 다를 거야 확신. 1년 후에 아이 생겼어 있잖아. 임신 소식 듣고 남편이 울음. 고마워 내가 고마워 우리 잘 키우자 응 시어머니도 완전 좋아하심. 우리 손주 친정 엄마도 기뻐하심. 딸 축하해 모두가 축하해줌. 아들 낳았는데 있잖아. 되게 순함. 잘 먹고 잘 자고. 남편이 육아 적극적으로 도와줌. 여보 오늘 내가 씻길게 괜찮아?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중 수유도 같이 깨서 도와줌.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했는데 있잖아. 회사에서 환영해줌. 팀장님 돌아오셨네요. 그동안 힘들었죠? 아니에요. 팀장님 자리 지켜뒀어요. 복직하자마자 프로젝트 맡음. 일도 재밌고 육아도 즐겁고. 삶이 행복함.
아들이 새 돌 됐을 때 있잖아.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승진. 부장 다름. 삼성전자 부장. 연봉 1억 5천. 남편도 승진해서 1억 3천. 집도 갈아탔어. 강남에서 더 큰 집으로. 5억짜리. 대출 없이 현금. 어느 날 백화점에서 있잖아. 신우이 민지봄. 화장품 코너에서 일함. 판매직. 언니. 나보더니 고개 숙임. 잘 지내? 네. 내일 열심히 하네네. 잘 됐다. 계속 열심히 해 언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있잖아. 난 별로 안 하다 알아요. 근데 일이라도 하는 거 다행이다 고마워요. 난 안 고마워. 그냥 내가 정신 차린 것뿐이야. 그냥 가버림. 뒤돌아보지도 않음. 남편이 물어봄 있잖아. 아는 사람? 전신우야. 괜찮아. 이미 정리 끝났어 그래도. 진짜 괜찮아. 나 지금 행복하니까 남편 손잡고 아들 데리고 집감. 우리 가족. 진짜 가족. 아들이 7살 됐을 때 있잖아.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뭐 하고 싶었어? 엄마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회사? 응, 그리고 너 키우는 것도 나도 엄마처럼 멋있어질래. 남편이랑 산책하면서 있잖아. 여보, 후회 없어? 뭐? 전 결혼 하나도 다행이다. 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당신 덕분이야. 나도 당신 덕분이야. 손 꼭 잡고 걸음. 석양지는 한강.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 그 3년이 헛되진 않았음.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음. 만약 그때 참고만 살았으면 지금도 지옥이었겠지. 복수는 성공했고 있잖아. 근데 복수보다 더 좋은 건 내가 행복해진 거. 민수네 가족은 풍비박산 났지만 나는 새 가족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 잘 사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잖아. 혹시 나처럼 시댁 때문에 힘든 사람 있으면 참지 마. 증거 모아. 통장 거래 내역, 녹음, 사진 다 모아. 그리고 변호사 상담받아. 늦기 전에.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옥에서 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있잖아. 삼성전자 부장, 연봉 1억 5천, 강남 30억 아파트. 멋진 남편, 귀여운 아들. 이게 다 내가 용기 내서 탈출한 덕분. 만약 그때 참았으면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민수한테 무시당하고 신우이한테 뜯기고 살았겠지. 시댁 지옥에서 탈출한 며느리의 찐 복수 있잖아. 이렇게 끝. 교훈은? 결혼은 신중하게, 시댁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라.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싸워서 이기는 게 미덕이야. 여러분도 행복하길. 화이팅!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